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실전 문제 풀이는 3개의 레벨, 초식 레벨, 내공 레벨, 레전드 레벨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5문제로 구성된 내공 레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공 레벨 6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과 동일하게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 선택하는 최선 답형 시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정답과 해설은 한 문제 단위로 제공합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1번 문제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입니다. 사례는 식도로 들어가야 할 음식, 음료, 침 등이 기도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음식 다음에 국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으로 목을 축인 후에 음식을 먹어야 사례를 예방할 수 있어요. 2번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안 됩니다. 신맛이 강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침이 과다 분비되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번 턱을 드는 것은 안 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턱을 아래로 살짝 당기는 자세를 할 때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갑니다. 4번 음식물을 입안 깊숙이 넣어주는 것은 오히려 사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번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비스듬히 기대거나 눕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등을 펴서 허리를 곧게 세워야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2번 문제 정답은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입니다. 1번 음식의 온도는 대상자가 먹기 전에 요양보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 본인이 어떻게 직접 온도를 확인하나요?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정답입니다. 과식, 다시 말해서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대상자에게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작은 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릇에 가득 찬 음식을 다 먹었으니 배불러. 3번 음식물을 먼저 차려놓아야 합니다. 4번 식사 중에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식사에 집중할 수 없어요. 5번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3번 문제의 정답은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입니다. 1번 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가 안에서 잠그고 열지 못하면 난감. 2번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뒤가 막힌 신발을 신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슬리퍼 안 됩니다. 위험해요. 3번 대상자 눈높이 아래. 아닙니다. 눈높이의 표시. 4번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정답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5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항상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원하면 밖에서 기다리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4번 문제 정답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입니다. 1번 방수포는 무릎 아래가 아니라 엉덩이 아래에 깔아야 합니다.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정답입니다. 대상자가 불편하여 변기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 옷을 입힌 후에 스크린을 치워야 합니다.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4번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춰야 합니다. 배변을 위에 올린 침대 머리를 낮춰야 다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바지를 내리기 전에 혼이불을 덮어줘야 합니다. 수치심. 5번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입니다. 1번 등받이가 없으면 뒤로 홀라당. 위험해요. 2번 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그래야 바닥면에 발바닥이 닿아요. 침대 높이는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면에 닿을 수 있도록 미리 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왼쪽이 마비입니다. 변기 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잡게 해야 합니다. 4번 변기는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정답입니다. 건강한 오른손으로 먼 쪽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30에서 45도 비스듬히. 5번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준다. 마비된 왼쪽을 지지해야죠. 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6번 문제의 정답은 5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노인 기저귀 착용은 요로계, 피부, 비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은 물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 기능 상실감 등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금 초기에 바로 기저귀 착용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 배설할 수도 있어. 몇 번 실수했다고 기저귀를 착용할 수 있나? 정답은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도뇨관에 문제가 있어 소변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확인할 내용은 도뇨관이 꼬여 있는지 여부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 응고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8번 문제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정답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돌진.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으면 칫솔이 잇몸을 때려 잇몸이 파이고 엉망. 2번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궈. A 말도 안 되는 소리. 깨끗하게 헹궈.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치약이 침과 섞여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해요. 4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서 눌러 짜서 칫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5번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치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혈 가능성이 있어요. 9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9번 정답은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입니다. 1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하면 안 돼요. 두피에 상처나고 피나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세요.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정답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머리를 감으라고. 배불러요. 머리는 배 좀 꺼지면 감을래요. 나쁜 요양보호사. 3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어떻게 해요? 빗질은 당연히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4번 자연 건조. 헤어드라이어 쓰세요. 문명을 누려요. 머리를 오랜 시간 동안 젖은 채로 두면 두피가 습해지면서 외부의 먼지와 세균이 달라붙어요. 5번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 처방은 의사. 10번 문제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10번 문제 정답은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입니다. 다음은 두발 전용 세정제, 드라이 샴푸 광고입니다. 물 안 쓰는 샴푸. 두발 전용 세정제. 와상 환자 머리 감기는데 최고. 물 없이 노린스. 두발 전용 세정제 드라이 샴푸는 노물. 노린스. 노물 노린스입니다. 노물 노린스. 그런데 1번 모발에 물을, 2번 린스로 헹궈, 3번 젖은 수건에, 4번 샴푸인데 노거품. 모두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 너무 더러우면 당연히 감고 또 감고. 11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11번 문제의 정답은 4번.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수치심을 고려하여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가족과 연계해서도 안 됩니다. 대상자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에 맞춰 다음의 예시를 배열하세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정답은 대상자 옆 건강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아픈 손 가슴에 올려주고 대상자 무릎을 굽혀 세운 후 마비된 쪽을 위로 돌려 눕히고 대상자의 등, 어깨, 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순입니다. 건강한 쪽 옆에 서서 마비된 손 가슴 위에 무릎 세워 몸 돌려 앉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13번 문제 정답은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입니다. 그림에서는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 하는 첫 번째 상황은 앞으로 가던 중 도로에 턱이 있을 때입니다. 앞에 턱이 있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의 앞바퀴는 작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밀기가 힘듭니다. 대상자는 많은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야.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14번 문제 정답입니다. 첫째,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 둘째,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셋째,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넷째,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다섯째,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자동차에서 대상자가 내려 휠체어에 앉는 상황을 상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양보호사는 휠체어를 자동차 옆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대상자 안전벨트를 풀어줘야 합니다. 또 그 다음은 대상자를 다리부터 차에서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에 앉히면 됩니다. 휠체어 놓기, 안전벨트 풀기, 다리 내리기, 양쪽 발 바닥 지지, 휠체어 앉히기.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1. 허리, 대상자의 왼쪽 뒤 2. 허리, 대상자의 오른쪽 뒤 3. 가슴, 대상자의 왼쪽 뒤 4. 가슴, 대상자의 오른쪽 뒤 5. 엉덩이, 대상자의 왼쪽 뒤 15번 문제의 정답은 보행벨트는 허리에 착용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 뒤에 위치한다입니다. 보행벨트는 허리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보행벨트를 묶은 다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오른쪽 뒤에 서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